혹시 저처럼 회사 코드 1000번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사라는 버튼 누르셔서 1200번으로 바꿔주세요. 1200번 성남이라는 회사로 변경해 주시고 결산을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은 합계잔액 시산표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열어놓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열어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무조건 12월 31일자로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동 결산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열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날짜도 무조건 12월 31일을 입력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자, 수동, 그리고 자동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설명 열심히 하고 저 혼자서 이상한 계정 과목 써가지고 또 수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고 해당 메뉴에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집중심화 1200번 주식회사 성남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가지고요. 수자동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 2021년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그 임대료에 선수수익과 관련된 게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수익의 이연 얘기죠, 여러분. 자, 수익의 이연 얘기는 수동이다, 자동이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수동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수동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현재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줬고요. 이 부분은 수동이다, 자동이다? 자동.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드렸죠. 원재료 기말 남겨놓고 나머지는 원재료 B가 되고 원재료 B는 재료비의 의미로 갖다가 제공품에 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자동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전액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로 대체한다라는 얘기. 결론적으로 여러분 1번은 우리 수익의 이연이었다라면 3번은 비용의 이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수동과 자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만 먼저 일반 전표에 무엇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부분에 대해서 자동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해 놓으셨다가 결산자로 입력해 가서 정리하시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지금 보통 예금 마이너스 통장이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마이너스 약정 대출이 있었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양수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음수이더라. 자, 이것도 대체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도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이것도 수동 결산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네요. 자, 다섯 번째, 금년도에 법인세는 1,500이고 그중에 미리 낸 세금은 이렇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과 내야 되는 세금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 정리는 현재 수동이다, 자동이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랑의 좋은 점은 선납세금에 대한 우리 상계정리 분계 그리고 미지급세금 계상하는 것까지 모두 다 무엇할 수 있다? 우리 한꺼번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세무사랑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스마트에이는 미지급세금 계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문제 중에요. 두 문제만 뭐예요? 자동이고 여러분 세 문제는 수동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이랑 자동이 섞여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뽑아서 자동만 뒤로 빼버리고 수동은 먼저 입력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 그럼 1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은 우리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022년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임대한 거네요. 그래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선수 수익으로 무엇하였다? 회계 처리하였다. 자, 월할 계산하고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달래요. 왜냐면 임대료는 계정이 매출 계정도 있고 그리고 무슨 계정? 영업외 수익 계정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요.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매출 쪽에 있는 임대료 계정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쉽기는 했네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내가 임대한 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우리 임대 기간 전체를 다 무엇으로 잡아놨다? 모두 다 선수 수익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12월 31일 앞쪽에 있는 건 지난 거로 보아서 우리 수익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12월 31일 뒤쪽 차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나지 않은 미경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선수 수익을 잡아놨으니까 우린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과분 찾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지난 거 찾기. 됐어요. 네, 이 부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실 때 선수 수익은 아이고 선수 수익이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임대료는 제가 회계 처리하는 걸 앞쪽에 놓고 계산하시라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현재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 자, 곱하기 1년치 12달.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난 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우리 12월 31일 기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경과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몇 개월이 여러분? 6개월인가요? 자, 6개월이니까 딱 절반이네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인 거죠.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수 수익이 과대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저 아래쪽에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느 변에 지금 현재 대변에 우리 선수 수익 과대하게 잡혀 있는 거 정리시킬 거고 우린 수익 계정 들어올 거니까 대변에 임대료라고 써주시고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대변에 있었던 부채 계정 선수 수익을 무엇하시면 된다? 임대료 처리한 것만큼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만약에 전부 다 선수 수익 처리하지 않고요. 모두 다 임대료 처리했다라면 우리는 대변에 선수 수익 계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 확인하셔서 마무리하실 것. 그러면 회계 처리할게요. 자,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263번에 있네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자, 내려오셔서 대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라고만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411번에 임대료 수입이 있고요. 904번에 임대료가 있어요. 우린 영업의 수익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904번입니다. 만약에 매출 계정이다라고 하시면 우린 411번 쓰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실 것. 우린 904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액 6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대로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600만 원, 제공품 900, 제품 1,800. 자, 이 부분은 자동 결산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결산자료 입력에 결산 금액 입력하는 자리에 요 금액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면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어디부터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자 제품 매출 원가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에 가서 입력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입 당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던 영업부의 광고 홍보물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고요. 자, 그 금액 중에 기말 잔액 150만 원이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비된 광고 홍보물은 광고 선전비로 대체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왜 선급비용 처리했었을까요? 소모품도 아니고.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광고 선전비여서 그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모두 다 자산 처리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용한 것만큼 무슨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기간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입해서 갖고 있었던 홍보물이 있었다. 이거는 누구랑 비슷할까요? 여러분, 우리 왜 소모품 처리했다가 소모품 B로, 소모품 B 처리했다가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거랑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입했던 시점에 내가 자산이라는 성급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저희는 창고에 가서 남겨진 게 얼마인지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썼다가 알겠죠? 그래서 무슨 부분? 사용한 것만큼. 자, 여기는 소비라고 썼으니까요. 사용 또는 소비한 것만큼 무엇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내용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용 또는 소비액을 계산하시면 얼마이다? 우리 실제 광고 홍보물로 구입한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지금 기말 잔액이 150이래요. 그럼 남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남겨져 있는 미소비 또는 미사용된 금액은 150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 또는 소비된 금액은 얼마가 된다? 350이 된다. 이 얘기가 되죠. 뭐 문제를 또 이렇게 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소비된 건 광고 선전비 써주세요 라고 아예 줬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 350 정리하시고요. 대변은 전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했던 게 500이 잡혀져 있으니까 우리 선급 비용을 대변으로 보내서 무엇 하시면 된다.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 이거 소모품으로 글씨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급 비용으로 냈지만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우린 차변 선택해 주시고 우린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소비금액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133번에 있네요. 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35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3번 문제도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하나은행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며 그 마이너스 300만 원을 무엇으로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약정하면 양수였을 때는 그냥 두지만 12월 30일 현재 음수이면 대출이 있는 거로 보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처리해 주시면 된다? 차입금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회계 처리하기 전에 저희가 거래처 원장을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장부관리 쪽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 보세요. 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12월 31일 넣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과 끝을 12월 31일. 계정 과목엔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그냥 엔터하고 들어올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엔터하고 들어온 부분에 우린 누구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은행. 그럼 지금 하나은행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300이라고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여러분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네, 다른 부분들은 시험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래처들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냥 하나은행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하나은행이 그냥 깨끗하게 98000 넣어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은행을 넣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300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원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건 통장도 똑같이 300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인 자산이 마이너스가 뜨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부채로 대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고정답이에요, 여러분. 보통 예금 마이너스 300이 0이 돼야 되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린 보통 예금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차변을 써서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 300을 증가시켜 주시면
음수 300이 만나서 0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단기 차입금을 무엇하시면 된다.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은행을 보통 예금에도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답안이 올라오면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하나은행이 입력되어 있고 보통 예금은 입력이 안 돼 있는 답안을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양쪽에 다 넣는 게 맞습니다. 양쪽에 다 넣는 게. 그럼 저희는 거래처 원장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 일반 전표 입력 다시 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하나은행 입력하시면 검색이 되겠죠. 네, 하나은행 98000 선택.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300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260번이네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은행 꼭 넣어주셔라. 그리고 300만 원 그대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결산의 2분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거래처 원장 아까 열어놨으니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하나은행의 잔고는 차변의 금액이 들어오면서 뭐가 된다? 잔액이 0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 때 이런 것도 다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거래처 원장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수동 결산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은행 거래처 코드 넣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셔라. 자, 5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법인세 등은 1,500만 원이고 중간예납세액 3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이외에 다른 자료는 무시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무엇해보니? 계산해보니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는 얼마이다. 법인세 등은 얼마이다?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낸 법인세는 우리 차변에 자산계정 무엇으로? 선납 세금으로 무엇되어 있다? 계상되어 있다. 그 금액이 현재 얼마이다? 3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1,500에서 300을 빼면 나머지가 무엇이다? 내야 되는 세금. 그래서 미지급 세금 얼마? 1,200만 원이다. 이런 분계인 거죠. 그럼 이걸 수동에서 입력해도 되고요. 자동에 가서 미리 낸 세금 300, 내야 될 세금 1,200을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가 컴퓨터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로 하든 다 상관이 없겠죠. 자, 일단 저희는 수자동에 대한 것 중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에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수동에서 할 거니까요. 우린 앞에 있었던 기말 재고랑 5번의 문제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자? 결산 재무제표 입력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회계 기간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 자, 회계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넣어주시면 된다. 1월부터 12월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년 그대로 오게끔 하려면 넣어도 되고 그대로 엔터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 글씨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우리는 3번에 올라갈게요, 여러분. 자, 2번에 자, 결산과 관련된 부분의 기말 재고자산 정리. 그러면 우리는 상단부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자, 매출 원가 2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제품 매출 원가에 원재료비라고 해서 파란색 뜻이 보이죠, 여러분? 자, 원재료비 미리 아래에 원재료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기말 재고라고 해서 10번 자리 입력하는 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6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그 다음 제공품. 제공품은 우리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우리 재료비, 노무비, 제조공비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기초 제공품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서 우리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에 입력하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반가로 8번 아래쪽에는 10번에 입력합니다.
그럼 90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기말 제공품 넣으면서. 그럼 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더해져서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뭐가 된다? 맨 꼭대기에 있는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에 우리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1,8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몇 번은 정리가 끝났어요? 2번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2번 정리 끝났으니까 우린 몇 번인지 입력하러 가요? 5번이요. 자, 5번은 스크롤을 맨 끝까지 갑니다. 왜냐면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억해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이익이었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리고 영업이익이죠. 그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 이익이에요. 그럼 그 밑에 들어와야 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아래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맨 끝까지. 자, 선납세금 금액은 여기 써있는 300과 일치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는 대변의 선납세금 상계 처리하고 차변의 법인세 등 300만 원 정리할 거라서 우리 요 자리에 결산 반영 금액에 그대로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분계가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우리 내야 되는 법인세 얼마 있어요? 미지급세금 1,200. 그럼 내야 되는 미지급세금은 여기 추가 계상액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1,200만 원 입력하셔라. 그리고 엔터. 자, 입력이 모두 다 끝내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계상돼야 되는 법인세 비용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9번 자리 법인세 등 보시면 1,500이라고 해서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죠. 됐어요. 그럼 입력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뭐 눌러달라? 점표 추가. 자, 그럼 점표 추가 해주시고 추가하겠냐고 물으면 예 해주시고 자, 다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기간 옆에 자동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온다고 했죠. 자, 요거 들어오면 우리 무엇하자? 종료하고 메뉴를 닫고 나오시면 6점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됐을까요? 그리고 나는 점표가 제대로 추가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 제가 아까 안 닫았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조회라는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점표가 추가된 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법인세는 가장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 300만 원, 선납세금 대체한 거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미지급세금에 대한 거 법인세 등 계상한 거 1,200 들어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썼지만 전표는 두 건으로 형성이 되는 것 뿐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기말재고 금액을 내가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내가 원하는 기말재고 금액이 맞게 남겨져 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놨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자,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결산했던 부분이 모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부분이요.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에 누굴 확인하셔라. 자, 지금 제품을 봤더니 얼마? 1,800. 자, 원재료를 봤더니 얼마? 600만 원. 제공품을 봤더니 얼마? 900만 원. 그래서 여기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잔액이 우리 지금 이걸 시험지라고 본다라면 지금 금액이 딱 일치해야 하네요. 딱 일치하죠?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채점은 항상 이렇게 시스템도 이렇게 맞춰서 채점을 해요. 기계 채점을 해요. 그런데 답안 채점을 뭐 가지고 할 거냐라고 본다라면 합계전액 시산표에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이 기말재고 금액이 맞으면 결산을 잘 한 거거든요. 그거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고자산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구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두 번째 회사인 1200번 회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끝냈으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